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요약 정리를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대리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대리권 자체가 만약에 지금 불분명하다. 대리권이 불분명하면 민법 118조가 어디까지만 허용한다고 돼 있냐 그러면 첫 번째 이 보존행위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던가요? 무제한 허용된다 그랬죠. 보존행위는 무제한으로 허용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이용계량행위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나요? 이용계량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겁니다. 뭐가 변하지 않는다고요? 성질입니다.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을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처분행위. 이 처분행위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면 처분행위는 할 수 없고 보존행위와 이용계량행위, 특히 이용계량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일단 대리행위를 할 때 자기계약 쌍방 대리를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리행위를 할 때 자기계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쌍방 대리를 갖다가 금지토록 한다. 원칙적으로 이제 금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리인이 수인이다. 만약에 대리인이 수인일 때 여러 명이라는 거죠. 수인. 대리인이 수인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던가요? 각자 대리를 원칙한다 그랬습니다. 이럴 때는 각자 대리가 이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공동 대리는 예외다. 공동 대리를 하는 것은 예외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공동 대리를 하냐 했더니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수권행위가 있다.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다. 또는 수권행위에 규정이 되어 있을 때 법률 규정에서 공동 대리하라고 해놨거나 수권행위가 뭔가요? 대리권을 수여하는 거.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공동 대리하라고 규정했을 때만 공동 대리하도록 하라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수권행위란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수권행위란 말은 어디서만 나온다? 이건 임의대리에서만 나와요. 법정 대리에서는 수권행위가 없어요. 다시 합니다. 수권행위라는 것은 대리권 수요를 수권행위라고 하는데 어디서만 수권행위가 있다고요? 임의대리. 임의대리에서만 수권행위라는 말이 나오고 법정 대리에서는 수권행위라는 말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대리 행위를 했을 때 특히 요 임의대리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거 세 개 불러보세요. 뭐 있다? 취소권, 해제권, 면제권 없어요. 반드시 숙지해야 되죠. 임의대리에서 임의대리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게 뭐라 그래요? 취소권, 계약을 지가 해놓고 그 지가 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취소권 안 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제권도 안 줍니다. 그 다음에 뭔가를 면제할 수 있는 면제권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면제권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취소권, 면제권, 해제권은 전부 다 누구 거예요? 본인 겁니다. 누구 거라고요? 본인 겁니다. 본인이 행사를 해야 돼요. 본인이 행사하는 건 취소권, 해제권, 면제권 외에 계약에 대해서 원상회복권 본인이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다고요? 원상회복 의무도 본인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이 손해배상 의무도 누가 손해배상해야 된다고요? 본인이 해야 됩니다. 이런 건 다 본인 권한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개 다 본인 권한이고 원상회복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 전부 다 본인이 져야 될 문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리인. 이 대리인에게는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거 알고 계시죠? 117조 민법 117조인데
대리인에게 뭘 요하지 않는다고요? 행위 능력자,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거 지금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제한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시험 중에서는 제한 능력자 중에서 주로 미성년자를 주로 시험 문제를 내게 되는데 제한 능력자 중 미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을 때 미성년자가 대리 행위를 하고 미성년자 이름으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네. 원래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한 것은 취소가 가능하죠? 원래는 가능한데 대리인으로 선임받아서 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여기가 헷갈리니까 주의하셔야 다시 한번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하고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는 있으나 대리인으로 선임받아서 한 법률 행위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리 행위에 있어서 대리 행위에 있어서의 하자는 누굴 기준으로 한다? 이거 대리인 기준입니다. 다시 한번 대리 행위의 하자. 계약서 누가 썼어요? 대리인 썼죠. 그렇기 때문에 하자는 대리인 표준설입니다. 대리인 표준설이에요. 그래서 대리인 기준이 이게 원칙입니다. 두 번째로서 이 본인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계약이 본인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진 경우는 이때는 본인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전화통을 붙잡고 한 조항 계약서를 쓰면서 지시를 받아서 한 문구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계약서 쓸 때마다 전화통 붙잡고 본인하고 통화하면서 지시를 받아서 계약서를 그대로 작성했으면 그거는 본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대리인이 대리 행위 시 뭘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현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현명을 해야 되는데 현명을 만약에 안 했다. 대리인이 현명을 안 하면 민법 115조가 적용되는데 민법 115조는 뭐라고 돼 있어요? 대리인 자신의 행위를 본다. 누구 거로 본다고요?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 이랬습니다. 현명을 해야 되는데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대리권이 소멸한다. 대리권이 소멸하는 데 있어서 공통적 소멸 유효. 공통적으로 소멸 유효는 본인의 사망입니다. 누가 사망했다고요? 본인의 사망.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다음에 파산하거나 성년 후견 개시가 있게 되면은 그러면 공통적으로 소멸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본인이 사망했다. 그 다음에 대사파성. 그래서 대사파성 이렇게 정리 대리권이 소멸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관련 내용들을 이렇게 쭉 봤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좀 한번 쭉 볼까요? 71페이지 쪽에 02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71페이지에 02번.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저 칠판집 가보세요. 저 맨 꼭대기에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면 민법 118조에 따라 보존행위는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거고 이용계량행위는 어디까지만 된다고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분행위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걸 머릿속에 넣으면서 자, 거기 박스를 볼게요. 기억에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한다. 이건 무슨 행위예요? 보존행위. 당연히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님번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매각한다. 이것도 뭐로 가는 거예요? 보존행위. 그 다음에 디귿 채무의 일부를 면제한다. 아이고 저기 보세요. 저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취소권, 해제권, 면제권 없다고 돼 있죠. 여기 취소권, 해제권, 면제권 없다 그러세요. 면제 못합니다. 면제 대리인에게는 면제권 자체가 없어요. 자, 그래서 디귿번 틀렸습니다. 면제 안 됩니다.
소외 제기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한다. 이것도 보전행위로 갑니다. 뭐로 간다고요? 보전행위. 소멸시효를 중단시켰으니까. 그 다음에 미음번 보전행위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은행 예금을 찾아서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다. 이건 성질이 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예금을 찾아서 주식을 투자했다. 이것도 성질이 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걸 물어봤으니까 디귿번하고 비읍번하고 시옷 이렇게 되겠네요. 자, 넘겨봅니다. 03번으로 갑니다. 03번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이 곤란한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슬래시 자릅니다.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를 이걸 뭐라 부른다? 능동대리라 그래요. 뭐라 본다고요? 능동대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능동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지급 기일에 연기해줄 면제권은 없지만 뭘 해줄 수 있다? 연기해줄 권한도 있습니다. 능동대리는 수동대리를 포함합니까? 수동대리를 포함한다는 말은 계약 끝나고 난 다음에 상대방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능동대리는 수동대리를 뭐한다? 포함한다. 자, 2번 갑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령대리권은 수동대리라 그러죠? 예. 수령대리권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아오는 걸 뭘 한다고요? 수령대리권을 뭐 한다고요? 가진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금 계약을 체결을 위임받은 자의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권한이 포함된다. 아이고, 대출받을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대출 예금 계약 체결 권한을 받은 자는 이거 담보 대출 받을 권한은 없습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계약 체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결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않는다. 여기 써놨습니다. 무슨 권한 없다고요? 해제권, 취소권, 해제권, 면제권. 아주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일 아주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취소권. 시험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걸 한번 꼭 물어본다고 보시면 돼요. 취소권, 해제권, 면제권이 있는가 없는가. 결론 없다. 자, 그 다음에 5번 대여금의 수령 권한, 돈 빌려준 거 받아오는 건데 대여금의 수령 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대여금 채무 일부를 면제해 줄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면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특별수권이라는 건 기본 대리권 외에 면제해도 좋다라고 하는 대리권 하나를 더 받아와야 돼. 더 받은 것을 특별수권이라 그래요. 맞습니다. 면제권 없으니까 특별수권으로 하나 더 받아와야 된다. 맞네요. 자, 05번으로 가봅니다. 민법의 규정상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공통소멸 소유가 아닌 건 7번 잠깐만 보세요. 지금 대리권 소멸 사유의 공통적 소멸 사유가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이 뭐한다? 소멸한다. 그 다음에 대리인이 사망해도 대리권 소멸하고, 그 다음에 대리인이 파산하거나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그래서 본사 대사파성, 요게 공통적으로 대리권 소멸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정대리, 임의대리의 법정대리, 임의대리 공통적 소멸 사유예요. 그럼 1번 기억. 본인이 사망했다. 공통적 소멸 사유 맞죠? 본사. 그 다음에 본인이 피성년 후견 개시했다. 여기 보세요. 본인과 관련해서는 사망 하나밖에 없죠? 성년 후견 개시 파산 안 나와요. 본인과 관련해서는 사망 하나만 공통적 사유예요. 그러니까 니은번은 공통적 사유 아닙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이 파산했다. 여기 대사파생의 파산 들었죠? 예, 그럼 공통적 소멸 사유 안에 들었네요. 자, 그 다음에 미음번에 대리인의 피성년 후견 개시 여기 써놨습니다. 이 성년 후견 개시도 대리권 무슨 사유다? 소멸 사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번에 대리인의 피한정 후견이 여기 성년 후견 개시는 있지만 한정 후견 개시는 없죠? 성년 후견 개시 있지만 한정 후견 개시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통 사유가 아닌 거예요. X. 미음번 X입니다. 대리인의 피한정 후견 개시 X입니다. 공통 소멸 사유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본인의 수권행위를 갖다가 처리했다. 수권행위가 뭐래요? 대리권을 준 거죠.
그걸 처리했으니까 대리권을 걷어들였단 말이에요. 처리했으니까 대리권을 줬다가 걷어들이는 것을 수권행위의 철회. 수권행위가 대리권을 준 건데 처리했으면 걷어들였어요. 요거는 임의대리의 임의대리 특유의 소멸 사유지 공통 사유는 아니에요. X. 그 다음에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이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가 고용의 해소입니다. You fire. 뭐야 이거? 너 해고야 그래서 방금 전에. 그래서 you fire. 너 해고 그랬으니까 고용이 해소가 되면 고용된 직원이 영업 대리권을 갖고 있다가 해소가 됐으니까 영업 대리권이 소멸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리권이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가 주로 뭐냐 그러면은 고용입니다. 고용. 그래서 고용과 관련해 가지고 영업 대리권이 있었다. 뭐 신문 배달, 우유 배달 각종 영업 대리를 할 수 있던 영업 대리권이 있는데 그 고용 관계 해소로서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가 되면 대리권 소멸하는데 이것도 임의 대리의 특유의 사유이기 때문에 공통 사유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거기 지금 공통 사유가 아닌 것은 니은, 그 다음에 미음, 그 다음에 비읍, 시옷 이렇게 네 개가 공통 사유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넘겨봅니다. 74페이지에 06번으로 갑니다. 06번으로 와가지고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매매 위임장을 제시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잠깐만, 위임장을 제시한 것 자체를 현명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봅니다. 지금 현명을 해야 되는데 이름을 나타내는 게 현명이란 말이에요. 위임장을 보여줬다는 것 자체는 자기는 나는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입니다 라는 걸 상대방한테 표시한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임장을 제시하고 자기의 이름, 대리인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대리해서 매매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판례예요. 그래서 맞는 겁니다. 뭘 보여줬다고요? 위임장. 위임장을 상대방이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나는 대리인이다라는 걸 인식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썼다 하더라도 이것은 대리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인정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현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럼 누구 것으로 본다?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을 본다. 이거네요.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 이겁니다. 맞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사표시의 흠결, 사기 강박, 어느 사정을 알았느냐 여부로 영향을 받은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누굴 기준한다? 대리인. 여기 써놨습니다. 그래서 대리행위 하자 유무는 대리인 표준설 원칙입니다. 대리인 표준설이 원칙입니다. 맞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본인의 지시에 쫓아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본인은 자신이 안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예요. 잠깐만, 지금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서 했으면 누굴 기준한다고요? 본인. 그 지시를 따라서 다 했는데 대리인이 헛소리라는 거예요. 본인이 헛소리라는 거예요. 아이고, 대리인이 잘 모르고 했어요. 뭔 소리야? 자기 지시를 다 따라서 했는데. 그러니까 대리인이 모르고 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거기 대리의 부지라는 건 모르고 했다는 건데 부지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죠. 그러니까 왜? 아니 지금 전화 통화해가지고 한 종 다 계약서를 썼는데 뭘 대리인이 모르고 잘못했다고 해 그래. 자기가 다 시켜서 한 걸 갖다가. 그러니까 대리인이 모르고 했다라고 부지를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없다. 4번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본인의 지시를 따라 했으면 누굴 기준한다고요? 본인. 그러니까 대리인 핑계 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자, 4번은 본인의 지시를 쫓아라는 말이 명확하게 여기 본인의 지시라는 말이 명확하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대리인 핑계를 대면 안 된다 이런 소리예요. 4번 틀렸다는 소리고 5번으로 가서 대리인이 수인 여러 명이다. 여러 명일 때는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다른 정함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이거네요. 대리인이 수인 여러 때는 각자가 대리하는 게 원칙이다. 공동 대리하라고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규정하는 것이 없다면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이 소리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얘기가 계속 연이어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0번으로 갑니다.
자, 10번에 갑의 대리인 을은 갑소의 X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지금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갑의 대리인 을이 지금 어떤 특정의 상대방과 지금 이 법률행위 계약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병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병의 채무 불이행은 뭔가요? 대금 미지급이죠. 다시 한번 병이 지금 매수인이니까 지금 병에게 매도하기로 했으니까 병이 매수인 맞죠? 병에게 매도하기로 했기 때문에 병의 지인은 뭐라고요? 매수인. 그럼 병의 채무 불이행은 뭐예요? 대금 지급을 안 한 거죠. 병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대리인에게는 저기 써놨습니다. 대리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해제권 없어. 저기 맨 왼쪽에 써놨잖아요. 해제권, 취소권, 면제권 있다 없다? 없다. 아주 그냥 시험 문제 물어보면 단골로 물어보는 게 저 셋 중에 하나예요. 취소권, 해제권, 면제권 있냐 없냐가 저게 단골 코스로 올라오는 겁니다. 저게 일단 없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을은 대리인이고 병의 기망행위로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대리인이 사기를 당했네요. 그랬을 때 대리행위의 하자는 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갑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여기 보세요. 지금 계약서를 쓴 건 을이고 을이 사기를 당했으니까 누굴 기준으로 한다고요? 대리인 표준서를 따라서 하고 그런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건 대리인에겐 취소권이 없죠? 그 대리인이 취소권이 없으니까 누가 취소해야 돼요? 본인이 취소해야 돼요. 본인이. 대리인에겐 취소권이 없으니까 본인이 취소한다. 맞네. 예. 그래서 2번 맞습니다. 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갑은 본인이고 본인이 취소할 수 있다. 맞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입니다. 을의 채무 불이행으로 병에 의해서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은 을이 있다. 여기 보세요. 손해배상 채무하고 원상회복 채무는 대리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어요? 본인. 을은 지금 대리인이죠. 그러니까 을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누가 책임져야 돼요? 갑. 거기 문제상으로 본인이 누군데요? 갑이 책임져야 돼요. 근데 을이 책임지라고 했으니까 틀렸단 말이죠. 원상회복 의무, 손해배상 의무 다 갑 본인이 책임져야 돼. 본인이. 그런데 을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을은 지금 대리인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갑니다. 을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뭐를 안 한 거예요? 현명하지 않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을 본다고요? 본다. 맞네요. 115조. 자, 그 다음에 5번째. 만일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갑은 을이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이루어진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리인으로 내세웠을 때는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는 안 된다. 맞네요. 13번 갑니다. 여기 써놨잖아요. 여기 미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세운 다음에 미성년자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는 거죠. 13번입니다. 그 13번을 보니까 주관사 문제라고 돼 있잖아요. 주관사가 뭐냐면 주택관리사인데 주택관리사 문제가 중개사 문제보다 보통 한 두 수 아래였거든요. 근데 아니 정말로 한 두 수 아래의 문제로 좀 많이 쉬웠어요. 근데 요즘 최근에 2019년, 2020년 이렇게 나오는 문제를 보면 우리하고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높은 문제가 나와. 우리보다 늘 보면 두세 수 아래 문제가 나왔거든. 그래서 굉장히 우리 학생들이 봤을 때가 굉장히 쉽게 잘 풀었는데 이제는 난이도가 우리하고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높은 문제가 꽤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 거기는 상대평가가 도입됐기 때문에 그래요. 뭘 도입했다고요? 상대평가가 도입됐어요. 2019년에. 그래서 2019년 문제부터 난이도가 높아. 우리 거보다 높은 문제가 꽤 많아. 두 수 아래로 봤는데 이제 두 수 아래가 아니야. 이제는 이렇게 올려다 봐야 될. 문제가 거기 지금 여기 지금 지금 나와 있는 이 문제집에 주관사 문제가 2019년도하고 2020년대 문제가 들어와 있는데 다 문제 난이도가 높아. 우리 거보다 높은 문제가 꽤 많아. 깜짝 놀랐어. 야, 이제 두 수가 아니라 이제 우리하고 동급 내지는 우리보다 높은 수준의 문제가 나와요 지금.
그 13번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아니 그 앞에도 문제가 주관사 문제를 내가 몇 문제 풀었습니다. 주관사를 말 안 하고 풀었는데 주관사 문제가 몇 문제 있었어요. 근데 다 풀었어요 제가. 근데 다 난이도가 꽤 있더라고 보니까 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매도할 것을 미성년자 을에게 위임하고 대리권을 갖다가 수여하였다. 을은 갑을 대리해서 여기 을은 지금 미성년자 대리인이죠. 미성년자인 대리인 을입니다. 을은 갑을 대리해서 병과 엑스토지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체결 당시 병은 위법한 기망행위가 있었다. 아이고 꼬고 기망까지 왔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을이 사기를 당했는지 여부는 갑을 표준으로 한다. 아이고 지금 누가 계약서를 썼어요? 을 대리인 썼으니까 사기가 당한 건 누가 당한 거예요? 을. 그럼 누구 여기 써놨습니다. 하자는 누굴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 을을 대리인 표준설에 따라 을을 기준으로 해야지. 갑 본인이 사기당한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을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1번 틀렸고 2번 갑이 아니라 을이 사기를 이유로 병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을 대리인에게 봐요. 을 대리인에게 취소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 사례형 문제가 나와서 깨딱하면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어. 사례형 문제라서 함정이 많아요. 여러 군데.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갑은 을이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을이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여기 써놨네요. 미성년자를 대리인으로 내세웠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3번이 그대로 맞네요. 자, 그다음에 4번에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과의 위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을도 갑한테 일방적으로 계약을 갖다가 이 위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똑같아. 잠깐만. 갑을과 지금 갑이 갑과 을 사이 을이 지금 미성년자죠. 이 계약 자체는 스스로 취소 해제가 가능해요. 대리행위란 게 아니니까 대리권을 주는 위임 계약을 한 거니까 대리권을 가지고 대리행위를 한 게 아니고 갑과 을 사이의 위임 계약에 관해서는 자기들끼리 직접 그냥 일방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갑도 할 수 있고 을도 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자기들끼리는 그래서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해제와 해지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원래. 다시 한번 해제와 해지는 무슨 건이라고요? 형성권이에요. 그럼 일방 당사자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해지하겠다. 해지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하면 동의나 승낙 없이 바로 효력이 발생해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는 거 맞는 거예요. 둘 다 일방적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을이 대리인이 병의 사기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착오에 관한 법률은 적용되지 않고 사기에 관한 법률만 적용된다 그러는데 아니죠. 착오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가 착오에 관한 법률도 적용해서 취소는 누가 한다고요?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기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복대리로 가보겠습니다. 복대리. 자, 복대리 볼게요. 복대리. 자, 본인 을이 있고 을이 지금 대리인입니다. 이 대리인이 또 다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복대리입니다. 지금 요 대리인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데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로 나눠서 봅니다. 법정 대리인에게는 복대리 선임권이 언제나 있다 그랬나요? 언제나 선임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부득이한 경우에 선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임의 대리. 임의 대리는 이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권이 있다 없다? 없다.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권, 복대리인, 이 복대리인에 대한 선임권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없어요. 그러면 예외적으로 있는데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만 선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을 하는데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이 권한을 복임권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권한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복임권. 이 복임권이라고 부르는데 이 복임권과 관련해 가지고 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합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 그러니까 본인 갑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이 갑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갑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을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거다. 그래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대리행위다, 아니다.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했기 때문에 이것은 대리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대리행위가 아니에요. 대리행위가 아닙니다. 왜? 대리인 자신 이름으로 선임했으니까 대리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이 복대리인은 이 복대리인 병이죠. 이 복대리인은 본인 갑입니다. 이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 을입니다.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할 때 누구를 현명해야 돼요? 본인을 현명해야 됩니다. 본인. 여기서 본인은 갑을 얘기합니다. 본인 갑을 현명해야 됩니다. 고로 여기서 대리인을 현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현명은 본인 갑을 현명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자,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이 복대리인을 갖다가 선임을 하게 되면 대리권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예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갖다가 선임하더라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 이유,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 이유를 얘기해보세요. 왜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여기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하게 되면 이 대리인이 이 복대리인을 갖다가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져야 돼요. 대리인은 무슨 책임을 져야 한다고요? 복대리인을 선임했으니까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죠.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지려 그러면은 대리권이 소멸하면 돼요, 안 돼요? 복대리인을 선임했다고 해서 대리권이 소멸하게 되면 감독을 못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감독권이 계속 살아 있으려 그러면은 대리권이 소멸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법정 대리는 언제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이 책임의 범위가 큽니다. 언제나 선임하는 대신에 무제한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제한 무과실 책임을 지고 있다. 무제한 무과실 책임.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을 했을 때는 선임 감독상의 책임만 지면 됩니다.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선임하게 되면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져야 되고, 자 하나만 더 할게요. 본인의 지명, 이 본인의 지명에 본인이 지명을 했어요. 복대리를 갖다가 본인이 지명을 해가지고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인이 선임했을 때는 책임이 경감됩니다. 책임이 경감돼요. 이 경감이나 감경이나 같은 말입니다. 다시 한번, 책임이 경감이나 감경은 뭐라고요? 같다. 깎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인을 선임하게 되면 책임이 감경되는데, 누구의 책임이 감경된다는 거예요? 대리인의 책임이 경감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무슨 책임만 지면 되느냐? 복대리인으로서의 부적임, 적합하지 않다, 부적임. 그 다음에 게을리한다. 그래서 태만히한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헤매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보고를 갖다가 하지 않았을 때 이에 대한 책임만 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이 많이 경감, 깎아준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말이죠. 대리권이 소멸하게 되면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 소멸하나요, 안 하나요? 합니다. 대리권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그 다음에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복대리권의 범위는 뭘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대리권. 을이 갖고 있는 대리권의 범위와 같거나 작아야 되지. 초과합니다. 같거나 작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리권보다 범위가 초과되면 안 됩니다. 같거나 작아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복대리인, 이 복대리인의 이 지위는 언제나 임의대리인입니다. 다시 한번, 복대리인의 지위는 법정대리가 복대리인을 선임하든 임의대리가 복대리인을 선임하든 복대리인의 지위는 언제나 뭐가 된다고요? 임의대리. 언제나 임의대리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15번을 좀 보겠습니다. 15번.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맞습니다. 누굴 대리한다고요? 본인. 맞고. 니은번, 복대리인이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대리의 이름으로 선임한, 거기 잘합니다. 거기까지는 맞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선임했다고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했다는 말은 맞아요. 그렇지만 대리인의 대리인은 아니다. 누구의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인. 틀렸고, 뒤가 틀렸어요. 뒤가. 디귿번,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행위다. 대리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서 났습니다.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했으니까 대리행위가 아니다. 대리행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옳거니. 잘 나왔어. 컴마 뒤에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복대리권은 소멸한다. 틀렸네. 여기 컴마 앞에까지는 맞는데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뭐한다? 소멸한다. 여기 써놨습니다.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자, 그 다음에 미음번, 법정대리인 선임한 복대리는 역시 법정대리다. 아닙니다. 복대리인의 지위는 언제나 뭐가 된다고요? 임의대리. 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면 임의대리입니다. 복대리인의 지위는 언제나 임의대리인입니다. 미음번도 틀렸고, 비읍번,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16번을 보겠습니다. 자, 16번과 관련해서 복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복대리인은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대리인을 대리하는 게 아니라 누굴 대리해야 돼요? 본인을 대리해야 되겠고. 1번 틀렸네. 2번,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으니까 맞고.
그다음 세 번째,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으나 맞아요. 슬롯이 자릅니다.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다. 이거네요.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권이 없지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할 수 있다. 맞는 말이 되겠고, 네 번째, 법정 대리는 자기 책임하에 언제나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으나 슬롯이 자릅니다. 저 언제나 선임할 수 있다는 말을 써놨습니다. 법정 대리는.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는 선임한 법정 대리는 그 선임 감독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 여기 부득이한 법정 대리가 부득이한 선임하면 무슨 책임을 진다고요? 선임 감독상의 책임만 지니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에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는 선임한 경우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맞네요. 요거죠. 지명에 의해서 책임이 경감된다. 그래서 부적임, 게을리한다, 태만이한다, 해임을 보고해야 되는 그런 거 안 한 것에 대한 책임만 지게 되는 겁니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까지 관련 내용을 보셨습니다. 자, 쉬었다가 와서 협의의 무권 대리 쭉 보겠습니다.